안녕하세요. 이정원에서 진행하는 송화의 쏙 점입니다. 복희 8개에서는 건곤이 주장하여 음양대합단 서로의 관계를 마주대하는 이치로 천지자연의 모습인 8개로서 표현한 것입니다. 하지만 문왕 8개도에서는 맏아들인 장남이 부모의 업을 계승하여 시작하는 것으로 말합니다. 제출호진이라는 것은 상제가 만물을 주관하는 하늘 기운으로 그 한 기운이 회통하여 운행되는 과정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진방에서 해가 떠오르듯이 동쪽에서 만물의 생기가 일어납니다. 계절은 봄이고 절기는 입춘이며 하루로 보면 아침입니다. 남쪽 리방에서는 태양이 하늘 꼭대기에 있으니 계절로 보면 여름이고 절기로는 이파이며 하루에서는 낮입니다. 서쪽 태방에서는 태양이 서쪽으로 내려앉으니 계절로는 가을이고 절기로는 입추이며 하루 중 저녁입니다. 북쪽 간방은 계절로는 겨울이고 절기로는 입동이며 하루를 쉬게 하는 밤입니다. 그러므로 문왕팔계에서는 방위, 계절, 절기를 비롯해서 오행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진과 소는 목이고 리는 화고 곤과 간은 토고 태와 건은 금이고 감은 수입니다. 여기서 명리학의 천간과 지지도 헤아릴 수 있습니다. 이로써 선천 8개 방위도와 문왕 8개 방위도는 만물을 묘하게 함을 말하는 신을 연구하기에 아주 중요한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수사 4개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수사께 초6효의 효사는 초6은 사출이율이니 부이면 장이라도 흉하니라. 군사가 나아가는데 율령으로서 함이니 그렇지 아니하면 착하더라도 흉하니라 라는 뜻입니다. 초6의 재질이 유약한 음효자리에서 군사를 처음 내는 것입니다. 초6효가 동하면 태상절로 변하니 괴상이 쪼개져서 훼손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군사를 일으키는 대의 명분이 분명해야 하고 병사들을 단합시키는 군율이 엄히 시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시작을 공고히 해야 합니다. 여기서 사를 보면 언덕의 낮은 곳에 물이 차 올라 있고 두루 잡 안에 보면 비우자의 비가 모두 내려서 글씨가 비어 있으니 지하수가 가득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글씨는 언덕에 군사들이 진을 치고 출전을 준비하는 상입니다. 율은 손으로 막대기를 잡고 있는 글씨입니다. 이 막대기는 하늘의 운행을 보는 규포로 볼 수 있는데 규포는 태양이 움직이는 것을 측량하는 것입니다. 궤는 규포로서 계절의 추이를 보고 헤아리는 것이고 율은 규표를 잡고 행동의 향방을 정하는 중심의 율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은 감추어진 모습을 의미하는데 초6은 재질이 유약한 음효의 상이니 착하고 순한 마음을 감추고 있는 덕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군사를 일으키는 명분이나 군율이 군사들의 군기를 바로 세우지 못하면 흉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수사께 초6효가 동하면 지택리괴가 되는데 땅과 연못은 긴밀하게 땅에 닿아 있으므로 전쟁이 임박했다는 뜻으로도 통합니다. 주역점으로 이 효를 받으면 무엇보다 준비를 철저히 하고 규칙을 세워서 처음을 단단히 하는 것이 좋다고 통변할 수 있습니다. 이 궤가 전쟁하는 궤이기 때문입니다. 지수사께 구이효의 효사는 구이는 제사하여 중할세
길코 무구하니 왕삼 성명이로다. 군사에 있어서 가운데 함에 길하고 허물이 없으니 왕이 3번 명을 주도다 라는 뜻입니다. 구이는 지수사께의 주장이 되는 주효입니다. 지수사께의 유일한 양효이며 음효의 무리 중에 강건중정한 중을 얻었으니 음효의 무리를 이끌고 가게 되는 임무를 지니게 됩니다. 제사중이라는 뜻은 괴의 중효로서 강한 통솔력과 유순한 덕으로 인군의 뜻을 받드는 장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길한 것입니다. 무구에서 구는 허물이라는 뜻인데 문제점이나 험집 등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아무 애로 없이 전쟁에서 이긴다는 의미입니다. 왕삼 성명은 구이효의 장수가 많은 전쟁에서 이겼으니 인군이 여러 번 포상하는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괴상에서 감깨의 전병깨는 리깨이므로 3이라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지수사께 구이효가 동하면 중지곤깨가 되는데 중지곤 육이효의 효사가 직방대이니 곱고 바르고 넓은 의미가 구이효 장수의 기상과 그 뜻을 포함합니다. 주역점으로 지수사께에서 이 효를 받으면 길한 일이 여러 번 생길 수 있습니다. 개선 장군처럼 승승장구할 수 있다고 통변할 수 있습니다. 지수사께 6삼효의 효사는 6삼은 사혹 여시면 흉하리라. 군사가 혹 여럿이 주장하면 흉하리라 라는 뜻입니다. 6삼은 내 외께를 인접하고 중도 얻지 못하고 홀수자리에 음효가 앉았으니 유약하고 바르지도 못합니다. 강한 위치에 앉았으니 뜻만 강하고 실력은 없다는 뜻입니다. 감깨가 손깨로 동하니 험한 마음을 더욱 충동질하는 의심까지 생겨나 강한 주장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는 마늘 여, 술의 여인데 외호깨가 곤 3절로 많은 음효가 있고 감깨가 괴상이 술의 모양으로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견이 분분해져서 기강이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시는 내호깨 진하련에서 나오는데 장난깨에서 나오니 강한 주장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주자는 여시를 시체를 실은 수레로 해석하기도 하였습니다. 혹은 손깨에서 비롯되는데 바람처럼 기강이 흔들리고 혹시나 하는 의심이 들어서 주장을 하게 되니 군사를 이끌면 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육사면은 군사를 패배로 이끄는 실력 없는 장수의 상입니다. 지수사께 육삼효가 동하면 지풍승깨가 되는데 땅속에서 바람이 올라오는 상으로 군사들의 의견이 분분해지는 것과 그 뜻을 통합니다. 주역점으로 지수사께에서 이 효를 받으면 파업하면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고 파면을 당하면 가정 경제가 엉망이 됩니다. 마음의 중심을 갖고 대처해 나아가도 의심과 불안이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고 통변할 수 있습니다. 주역의 기본적인 여러 가지 사항을 설명드렸습니다. 이제 소강절 선생의 전법 중에서 우리가 배우는 과정의 괴와 맞는 예시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묘일 오시에 소의 울음소리가 감방에서 들려왔는데 그 소리가 아주 슬펐습니다. 소강절 선생은 이상하게 생각이 되어 점을 하였는데 지수사께에 육삼효가 동해서 지풍승괴로 변했습니다. 사혹여시흉이라고 하였으므로 효사까지도 불길합니다. 선생이 판단하기를 이 소는 20일 안에 반드시 도살당하게 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 뒤 20일 후에
군사들을 위로하기 위해 이 소를 도살하였는데 이미 소 울음소리에 슬픔이 얹어져 있었으므로 조짐이 흉함을 알고 소의 향방을 점으로 물어본 것입니다. 일념낙지 천하추라. 나뭇잎 하나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천하의 가을이 다가옴을 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강자 선생이 말씀하시는 극응의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점을 할 당시에 상황이나 물상 그리고 사람의 움직임이나 멈춤이 다가올 기륭의 조짐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송하의 속점은 여기까지입니다.